여보세요? 예예. 아, 사장님, 부산에 청계알 예. 한판 부화시킨 사람인데요. 예예. 야, 부화율이 높네요. 사장님한테 거기서 가져온 게요. 아, 그래요? 몇 개 나왔는데요? 2개 실패봤어요. 그럼 엄청 잘하셨네.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8개 나왔지. 하여튼 아무튼 확률이 높으네요. 높으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래요. 너무 저도, 고마워서 예, 전화드렸어요. 2, 3주 전에 종란 사가신 분의 감사 전화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종란을 사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부화를 해보고 너무 부화율이 좋아서 별도로 이렇게 감사 전화를 하셨네요. 지난달 3월달에 종란 한 10판 이상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데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부화율 좋은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이게 또 한 판 사셨는데 자작 부화기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해서 10통 이상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이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온도가 한 40도 이상까지 올라갔나 봐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거의 실패할 거다 했는데 2마리가 부화가 됐다고 하네요. 다시 추가로 지금 종란을 주문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자동 부화기는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도전하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지금 하우스 안에 탁자를 펴고 지금 방송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조용한데 덥네요.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병아리를 부화하는 그 팁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화를 거의 이제 3년 정도 하고 지금은 작년부터 부화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쌓았던 그 노하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청란입니다. 이게 그제 나온 청란인데, 그래서 몇 개를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부화 시기는 언제가 좋냐? 닭들의 어떤 자연부화 시기를 따르면 돼요. 자연부화 거의 같은 시기에 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부화죠. 바로 이맘때 3월달에서 5월달 그렇게 그때 이제 부화를 하면 이게 이제 보통 한 5월 전에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나오면 얘네가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제 알을 줍니다. 자연부화 같은 시기에 이렇게 부화를 하면 좋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 부화는 사실 날이 더우니까 알에 대한 신선도가, 알 신선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부화율이 좀 저조한 편이고, 또 가을 부화 같은 경우는 가을에는 이제 이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도 얘네가 추위에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부화해서 겨울 초입, 그러니까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병아리들이 체온 유지를 잘못해서 많이 죽더라고요. 겨울 부화 같은 경우는 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부화기 안과 밖의 온도 차도 심하고 이때도 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더구나 겨울에는 종란을 또 구하기 쉽지 않죠. 뭐 종이박스 아니면 뭐 그 무릎담요 같은 거 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화를 하시려면 바람이 많이 부네요. 부화를 하시면 봄부화, 오늘이 4월 초니까 이맘때 부화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부화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이제 부화기가 필요합니다. 부화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 부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동 부화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산 뭐 저가 제품부터 우리가 시중에 이제 국산을 많이 쓰는 게 알콤, 그 다음에 곰부화기, 늘 푸른 아리 부화기도 있고, 얘네들 이제 수평 전란이라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렇게 알을 이제 굴려주는 건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을 시간마다 굴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린 부화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입체 전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틀에다 올려놓고 이게 약간 상하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란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작 부화기,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온습도계, 그 다음에 뭐 전란양식 넣어서 부화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용량은 이제 알들 하는 개수에 따라서 뭐 3개에서 많게는 1000개, 뭐 대용량 2000개까지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한 3, 40개짜리 부화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한 판씩 부화를 하는데,
한 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화기, 그런 게 좋습니다. 새 제품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한 3, 40만원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제품 말고 이제 닭카페 같은데, 닭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고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를 사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산은 저까지만 얘네가 이제 장고장도 있고, 한번 이제 고장나면 이게 이제 AS가 힘들어요.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뭐 원래 AS 하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국산은 좀 비춥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 알입니다. 이 알, 성게알인데, 알은 최대 7일 이내가 좋아요. 그 7일 이상이 넘어가면 부화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또 뭐 개중에 보시면 우리가 좀 희귀종란, 뭐 10,000원 이상 하는 희귀종란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10개씩 팔고, 뭐 이렇게 5개씩 팔고, 개당 파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개당 10,000원짜리 그 아메리카 종란, 저희 집에 있는 닭인데 그거 한번 해봤는데 부화율이 50%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부화가 안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 4일 이내 알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시중에 보시면 이제 뭐 초록마을이라든가 한살림, 뭐 이마트, 뭐 거기 파는 유정란 같은 거 냉장고를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좀 부화율이 좀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뭐 요즘 보시면 이제 산란일자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3일 이내 알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신선도가 있는 알을 찾아서 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웃집 알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집 알처럼 하루에 두세 판 이상 나오는 곳에서 그렇게 받으시면 그래도 신선도에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택배로 알을 받게 되면 알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잠시 이제 안정을 취했다가 바로 이제 임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런데 알에 이렇게 흙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임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그 물티슈 아니면 이제 알코올성 같은 걸로 살짝 묻혀갖고 여기 이거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이 있어요. 이게 보호막이 있어서 닦아내는 과정에서 이게 좀 훼손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럽지 않으면 그냥 써도 무방하다. 지금 알이 얘는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좀 삐죽한데 모양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알들, 뾰족한 알들은 숯병아리가 나오고, 동글동글한 알은 이제 그 안병아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속설이라고 합니다. 부화기 내에 쓸 수 있는 물그릇이라든가 온습도계, 그 다음에 이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팬,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동 부화기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자동 부화기가 좋습니다. 더워서 안 되겠어요. 문을 열어놔야겠어요. 문을 살짝 닫았는데 덥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가서 더워서 안 되겠어. 우선 첫 번째 이제 임란입니다. 자, 임란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알 넣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을 넣을 때 그 알을 이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연필, 제가 연필을 준비했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줄을 그어주세요. 줄 이렇게 쭉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숫자를 적거나, 아니면 뭐 임란 날짜, 임란 날짜를 적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임란 후에 이제 이 알들을 전란을 시켜요. 이제 알 굴리기를 시키는데, 이 굴리기가 잘 되는지 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연필 그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전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매직이나 사인펜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휘발성 있는 액체는 아무래도 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필로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온도는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37.1, 2도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도는 55에서 65%. 그러니까 이것도 막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한 6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동 부화기에서 이제 세팅을 해서 그렇게 알아서 이제
돌게끔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이제 38도 이상 되면 이 계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겠지만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변질이 됩니다. 상할 수 있고, 또 습도에서는 이제 습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계란 사실 깨보면 안에 이제 막이 원래 이제 얇은 막이 한 더 있어요. 이중막인데 그 이중막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발생에 도움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도 적당히 60% 내외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검란이 또 있어요. 검란은 말 그대로 이제 알을 검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임난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발생을 시작해요. 그래서 발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유정란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생명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붉은 이제 실핏줄,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차피 이제 알을 부화기에서 꺼내서 하나씩 휴대폰에 어떤 불을 가지고 보통 이제 확인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얘네가 좀 꺼내면 식잖아요, 알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 검란을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발생 중질환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딱 보면 이제 확인됩니다. 이게 발생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긴감 민감한 것들은 다시 넣고, 이게 다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은 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면 이게 상합니다. 상해. 한 20일 지나면 상해서 이제 깨지면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20일 갈 필요 없어요. 임난 후에 17일에서 18일 정도, 뭐 보통 부화되기 3일 전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전란을 이제 중지시켜요. 이 전란이 이제 알 굴리기인데, 전란, 그러니까 알 굴리기를 중지시킵니다. 병아리가 거의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알 깨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알이 돌고 있는 과정에서 알을 못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굴리기를 중지하고 나오는 준비 과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과정이 이제 파각입니다. 파각. 보통 이제 임난 후에 20일에서 21일째 그때 이제 파각이 시작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20일, 21일 날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생 속도에 따라서 19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21일, 22일, 23일째까지 나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나오는데, 이 파각도 그냥 부한 애들만 바로바로 빼는 것보다는 보면은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각이 된 상태에서 손에 물기가 빠지면 이제 육축기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고, 그리고 깨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깨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인공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애들 또 이게 피부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꺼지네요. 그래서 잠깐 식혔다가 다시 찍겠습니다. 깨지 못하고 그 남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사롱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성남시장인가 거기 갔으니까 이게 그 사롱란을 이제 구워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실 충격이었는데, 하여튼 부화기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약한 병아리들, 그걸 이제 약추라 그러는데, 보통 얘네들은 태어나서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우니까 좀 극진히 보호하고 그러는데, 보통 50% 이상은 다 죽더라고 보니까. 얘네가 또 병아리들 사이에서도 이제 또 생존 경쟁이 붙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밟혀서 많이 죽어요. 쩍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다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은 다리가 하나만 이제 안 좋아도 얘네가 제대로 서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보통 밟혀요. 병아리들이 상당히 귀엽고 이뻐 보이지만 걔네 사이에서는 이 또 경쟁이 붙어갖고 뭐 밟기도 좀 잔인하게 밟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화가 끝나면 우리 이제 부화기를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독, 약국에 파는 알코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소독해 주시고 먼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물바지 같은 것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또 다음 부화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하우스 안이 너무 더워요. 이거 한 20-30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자, 이 알은 다시 온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부화기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 신선한 알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흑시콜 청계알 적극 추천해 드려요. 주말에 알을 수집해서 월요일날 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아보시는 그 날까지 한 3일 이내 아니니까 부화율이 참 좋아요. 봄철에는 이렇게 집이 전원주택이고 닭 키울 만한 공간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화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흑시콜 청계였습니다.